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쌤과 함께하는 4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1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두 가지 일기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의 날씨를 글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일, 모레의 날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가와 나 중에서 어떤 것이 보기 편리하다고 생각했나요? 네,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를 조금 더 보기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글씨로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반면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한눈에 보기 쉽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도에서도 이런 그림이나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도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무엇을 나타낸 기호일지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한글로 요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기호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것은 논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 기호는 학교입니다. 마지막 기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맞아요. 과수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기호를 보고 무엇일지 유추해보고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자, 이 기호의 모양이 논에 모를 심어 놓는 모습을 연상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기호를 보고 어떻게 학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학교 위에 이렇게 태극기가 있잖아요. 이 모습과 이 기호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이 기호는 어떻게 과수원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네, 과수원의 사과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라는 것은 이런 실제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기호와 법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도에서 법례를 보고 기호를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에서 기호와 법례가 필요한 까닭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도와 모든 정보를 글자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들에서 병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도에는 어떤 건물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군요. 모든 정보를 글자로 표시한 지도 역시 작은 글자들이 너무 빼곡해서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땅이나 건물의 모습을 지도에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짜잔! 이렇게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기호를 사용한 지도에서 다시 병원을 찾아보세요. 어때요? 병원이 위치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렇듯 기호는 지도의 정보를 쉽고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기호는 장소나 건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야 하는데요. 병원 기호는 병원 건물에 있는 녹색 십자를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또 학교 기호를 보면 태극기를 건 학교 건물과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지도에 사용된 기호들은 지도 한쪽에 모여 있는데요. 이를 범례라고 해요. 범례는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나타낸답니다. 범례를 먼저 읽으면 지도에 사용된 기호의 뜻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앞으로는 기호와 범례를 사용해서 지도를 읽어보세요. 네, 기호와 범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은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네. 아마도 이 작은 공간에 이 모든 건물들을 다 그리려고 하니까 그 건물의 특징만을 캐치를 해서 그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어떤 건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정보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모습 봐볼게요.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전부 글씨로만 표현을 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편한 느낌이 들지 않죠. 아마도 이 글씨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빼곡하게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잘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에서 기호를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쉽고 간단하게 정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쓰인 기호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기호의 뜻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범례라고 했었죠. 그래서 범례를 먼저 읽으면 지도에 사용된 기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산이네요. 산에 사용하는 기호는 자, 이런 모양이군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누가 봐도 산이라는 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기호의 모습입니다. 자, 밑에는 광산이네요. 네, 광산의 곡괭이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폭포인가요? 네, 폭포는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다리는요, 네, 다리의 모습을 간략하게 기호로 나타냈군요. 또 해수욕장이네요. 자, 해수욕장은 이렇게 파라솔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등대를 볼까요? 네, 등대는 이런 밤하늘을 밤에 이제 바다를 밝게 해주는 모습을 따서 이런 모습으로 기호를 만들었고요. 항구는 배의 닷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밭은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지도를 보고 기호와 범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례는 이 밑에 하단에 보이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호를 설명하고 있죠. 지도에 학교는 모두 몇 개가 있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학교가 모두 몇 개인가요,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맞나요? 네, 확인해 보죠. 네, 5개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병원의 모양은 범례를 보면요. 네, 보이죠? 이런 모습인데요. 찾아볼까요? 네, 여기 학교 위에 하나가 있군요. 네,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2개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네,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체국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체국은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체부 아저씨들도 그렇고 우체국의 모습은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여기 하나가 있고요. 네, 더 보이지 않는군요. 그래서 우체국은 1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우리가 기호와 범례를 보면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지도를 봤더니 이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선생님은 이 지도를 보고 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경찰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경찰서가 2곳밖에 없습니다. 그죠?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네. 어, 지금 이런 도로가 많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는 보통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좀 혼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경찰서가 이렇게 하나씩 더 이렇게 있다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호와 범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기호는 정리를 해볼게요. 기호는 학교, 우체국, 병원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고요. 범례는 그러한 기호와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범례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기호와 범례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지도의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자로만 표시하면 지도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지도의 정보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범례를 읽으면 지도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호와 범례를 지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호들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닐 학교, 그리고 우체국, 병원, 논, 철도, 산, 하천, 밭 이런 또 이외에도 아주 많은 기호들이 지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호와 범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도마다 쓰이는 기호가 다를 수 있다. 2번, 범례를 활용하면 모든 기호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3번, 범례를 읽으면 지도에서 사용된 기호의 뜻을 알 수 있다. 4번, 기호는 학교, 우체국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이다. 5번, 땅이나 건물의 모습을 지도에 나타낼 때에는 실제 모습 그대로 그린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은요? 딱 하나가 눈에 띄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실제 모습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호와 기호가 나타내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여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뭔가요? 네, 좋습니다. 바로 학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네, 논이죠. 마지막은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은행은 모두 몇 개가 있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은행 마크는요. 자, 이렇게 돈 모양이네요. 그렇죠? 자, 어디가 있나요? 네,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있군요. 여기도 있고요. 더 있나요, 여러분들? 네, 더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은요. 자,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도와 법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지도를 보면서 기호와 법례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도에서 축척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